자, 2013년 그 변경된 출제 기준안에 따른 그 정보통신 필답형 수업을 지금부터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간단히 수업 전에 그 변경된 출제 기준안에 대해서 좀 개괄적으로 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글쎄요, 출제 기준이 기존의 내용과는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올해 나왔던 문제를 좀 쭉 살펴보면은 기존 문제 스타일, 기존 문제입니다. 기존 문제가 대략 60에서 한 70% 정도, 60에서 70%.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기존의 기출문제라고 해야 되나요? 기출문제 부분에서 등장하는 내용인데 약간 그러니까 기존 문제 스타일 약간 변형한 스타일의 문제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규로 나오는 신규로 출제가 되는 그런 문제가 대략 20% 범위입니다. 20%.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가 이제 기존 문제를 응용했다라고 보시는데 응용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없던 문제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제 본문적인 내용인 기존 문제에 포함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신규 출제되는 부분이 이제 측정 부분이 조금 강화가 됐습니다. 측정 부분.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뭐 통신 측정이라든지 또는 이제 기존에 이제 회로 측정 부분이 조금 강화가 된 편이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그냥 걱정을 하셨던 그 설계, 시공, 감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문제 스타일의 이제 비중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뭐 한 문제 내지 두 문제였다면 지금은 이제 두 문제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준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 출제 문제는 사실은 예,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시간이 약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 스타일, 새로운 문제는 사실 기존에 없었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기출 문제라든지 또 모의고사에 집중하셨던 분들한테는 상당히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올해 그러니까 2013년 그리고 2014년 초 또는 이제 중반 정도를 가보면은 어느 정도의 문제 스타일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신규 문제는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접해보는 수밖에 없고 또 연차가 또 회차가 좀 많이 진행이 돼야만 어느 정도 이제 적응이 되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런 면에서 제가 이제 교재를 편집할 때 여기 예상 문제라고 이제 좀 만들어 놓은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새로이 출제되는 문제에다가 이제 제 기준에 맞춰서 새로 추가되는 문제들을 몇 개 좀 실어놨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적응력을 높여 가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출제 기준만 보면 많은 내용이 변경됐지만 실제 내용은 기존 문제에서 약간 명칭만 좀 달라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한테 조금 희망적이라고 얘기한다면은 기존 문제가 대략 60에서 70%이기 때문에 무조건 기존 문제가 60에서 70%이기 때문에 사실 기존 문제만 커버를 하셔도 이제 합격에는 이제 큰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죄송합니다. 자, 무조건적으로 문제답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시면은 조금 실패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의 목차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에서부터 파트 7까지 이렇게 쭉 주어졌는데요. 파트 1에서부터 파트 6까지는 이제 기존에 이제 있던 내용들을 조금 재편집해서 문제를 실어놨는데 특히나 파트 1 정보통신공학은 기존에 이제 이론에서 공부하셨던 정보 전송공학 내용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트 2에서부터 파트 4에 해당되는 것은 정보통신 시스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신기술이 조금 좀 추가됐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물론 이제 파트 6에 보면 ICT라 해서 요즘 뭐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그 뭐 정보통신 기술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기술들이 일부 이제 파트 2, 3, 4에서도 언급이 되고 파트 6은 실질적인 용어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많이 좀 다뤄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트 5는 이제 그 5 설계, 시공, 감독, 이건 이제 공사업법이라든지 정보통신에 관련된 시설, 설계에 관련된 문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파트 5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 그 이론 중심으로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필드, 즉 현장에서 다뤄지는 내용에 대해서는 많이 어려울 수밖에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어려워들 하시는데 기존의 문제 스타일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기존의 문제 스타일.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이제 설계 쪽에서 무엇을 열거하라 라는 문제가 등장하고 있고요. 또 이제 공사업법 쪽에서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자기정보통신 자격증이라는 곳에서 보면은 이제 가장 밀접한 법률적 내용이 이제 공사업법이기 때문에 공사업법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감리에 관련된 내용 등이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목차를 좀 쭉 설명을 해드렸고요. 파트 2에서부터 파트 4는 이제 이론 과목에서 보면 이제 시스템 과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5번 파트 5는 이제 설비 기준 쪽, 이론에서 배웠던 그 설비 기준 쪽 내용이 추가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목차까지 설명을 해드렸는데, 2013년 1회 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좀 간단히 이 시험 유형을 좀 말씀해 드리면, 일단 문항수는 15문제입니다. 15문항 이렇게 되고요. 배점은 뭐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이제 작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조금은 이제 들쭉날쭉한 그런 편이에요. 들쭉날쭉한 편인데, 이것도 역시 이제 시간이 경과되고 또 어느 정도 시행 과정을 겪어야만 문제 수준이 이제 평탄화지죠. 문제 배점이라든지 수준이 평탄화될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실제 정보통신 필답 쪽에서 다뤄지는 그런 그 문제 유형을 살펴보면, 일단 많이 제일 걱정하시는 것이 사실은 서술형, 그 다음에 설명형 문제입니다. 설명형 문제. 근데 이제 설명으로 문제해서, 설명이라 또 서술형이라 해서 문장으로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장으로 답할 필요는 없고요. 문장으로 답할 필요는 없고, 그냥 간단한 어절 단위 형태로, 그러니까 키워드 중심으로 말들을 엮어가는 형태로 기술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그래서 이제 문장형으로 열거한다라는 것은 머릿속에 있는 이제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제 수기로 써 내려가는 것이 이제 어렵기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문장 자체를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단락별로 딱딱 끊어서 공부를 하시고, 그것을 이제 엮어가는 연습을 좀 하셔야 이 서술형이나 설명형 문제에서는 적응이 될 것 같습니다. 서술형. 그리고 이제 그 많은 부분에 대해서 단답형이 있죠. 단답형 비중이 좀 높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타겟으로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타겟으로. 물론 이 단답형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열거형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을 뭐 5가지를 써라, 뭐 이런 식의 문제인데, 5가지를 써라, 뭐 3가지를 써라, 이런 식의 문제는 부분 배점이 있기 때문에, 부분 배점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점짜리 문제 5가지를 써라 라고 한다면은 개당 2점씩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만점이 아니더라도 부분 점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뭐 모든 걸 다 쓸 필요는 없고,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이제 기록을 해주시면 될 거야. 확실한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부분 배점을 통해서 이제 점수를 조금씩 쌓아가서 결국엔 60점 이상만 맞추시면 될 것 같죠. 그 다음에 계산형 문제가 있습니다. 계산형 문제. 근데 이제 계산형 문제도 공학용 계산기를 이용할 정도의 아주 복잡한 그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 문제 스타일 충분히 암기적 그러니까 수기로 충분히 풀 수 있는 유형의 문제인데 계산형 문제일 때는 반드시 계산식과 정답을 따로따로 기입을 해주시고 주의해야 될 점은 단위입니다. 만약에 이제 공학에서 다루어지는 단위가 있다면 그 단위 표시를 정확히 기입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틀린 부분이 있으면 정확히 이제 두 줄만 그어서 다른 부분에다가 다른 여백에다가 이제 기록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간단히 제가 그 시험에 대한 유형이라든지 출제 기준을 말씀을 해드렸는데, 좀 더 이제 추가적인 내용은 우리가 이제 본론 내용을 얘기해 나가면서 그 내용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어서, 우리가 이제 문제 바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죠. 자, 파트 1입니다. 파트 1. 정보통신공학. 이렇게 이제 제가 그 파트 네임을 정해 봤는데요. 정보통신공학 문제가 나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보통신공학 파트는 우리가 이론 과목에서 다뤄졌던 정보전송공학 얘기예요. 정보전송공학 이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이제 통신 이론적인 측면이 정보통신공학에서 다뤄지는 내용일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1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문제 1번에서부터 약 19번 문제까지가 사실은 이제 한 단락인데요. 여기서 다뤄지는 내용은 이제 PCM을 이용한 PCM 통신 방식. 여기에 이제 그 다중화가 이제 조금 추가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우리가 PCM 통신 방식에 대한 블록들을 잠깐 좀 살펴보면, PCM이라는 이 개념은 이제 다시, 미리 말씀을 해드리죠. 그냥 우리가 이제 PCM이라고 하는 것은, 음성과 같은 아날로그적 정보를 디지털화하는, 그러니까 음성과 같은 아날로그적 정보를 정보통신 시스템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디지털 형태로 변환해주는 그런 기술을 우리가 PCM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정보통신은 디지털 그 신호를 그 목적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형태의 그 각종 음성, 영상, 화상, 그 다음에 텍스트와 같은 모든 형태의 정보를 디지털 부호화시켜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음성과 같은 아날로그적 정보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그런 기술이 바로 이제 PCM이다. 이렇게 이제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이 PCM을 이용한 통신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블록도를 한번 그려보면은 일단 아날로그 정보가 일단 이제 그 디지털화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겠죠. 근데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조금 세분화시켜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로우 패스 필터링을 거치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 로우 패스 필터를 거친 이후에 표본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표본화. 그리고 압축 단계를 거쳐서 양자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양자화 과정을 거친 후에 이제 부호화를 거쳐서 완벽한 디지털 신호로 변환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과정이 PCM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CM 과정이다. 물론 이 PCM에서요 가장 3대 요소를 꼽아라 한다면 표본화, 양자화, 부호화를 둘 수가 있는 것이고요. 로우 패스 필터링이라든지 압축 단계는 이 PCM 과정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약점을 어느 정도 좀 개선하기 위한 부가적인 요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호화까지 거쳐서 양자하게